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네, 오늘은 22년 12월 6일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우리 기피 판다님의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오늘 12월 6일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잖아요. 거기서 추가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건의하고 이제 울부짖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에 연장 8시간인데 이게 찰강이나 기계나 부속을 다루는 이런 업종에서는 수주 양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연장 근무 52시간 하다가 이제 연장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수주가 많다고 해서 또 인력을 뽑았다가 없을 때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연장 근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연장 근무가 없어진대요.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주 5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그런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수주량을 줄일 수밖에 없대요. 연장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양을 줄여서 계속 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존속이 지금 위험하다. 어, 이제 제발 이거를 이제 연장해 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52시간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고 8시간 추가 연장한다는 거는 52시간 근무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 협조해 줄 수가 없대요. 네, 그냥 입장 차이를 그냥 분명히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모제를 폐지해라. 안전운임을 이제 그 보장하는 그게 3년이거든요. 3년마다 일몰되는데 그 일몰되는 내용을 폐지해라는 거. 그거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상정을 해놨어요.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조 파업이 일어났을 때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그거를 또 단독 상정을 해놨거든요. 아무 협의 없이 지금 다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소기업에서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지금 각국마다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다들 이제 긴축 정책을 했었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고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영국, 미국 전부 다 지금 경기 후퇴가 우려된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지 않나.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급격하게 올렸는데 더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이게 어제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앞에 기사 내용이랑 약간 연결돼요. 이게 사설인데 지금 내년 세계 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영국 경제주간지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퍼머 크라이시스가 뭐냐면 영구적인 위기. 왜 영구적인 위기냐면은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코로나,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지금 상수로 되어 있는데 위기 상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 위기를 제시를 했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은 수출 붕괴 위기고 재정은 바닥난 상태고 국내 전문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 아니면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 개혁 작업의 속도를 잃었고 52시간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 다 표류되고 있다. 서로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고 위기인데 위기 의식이 없는 진짜 위기 상태다라는 사설입니다. 네. 그다음에 금리 노마드족 은행 대신 우체국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금리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걸 제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이 금융권에서는 예금 금리를 이 경제가 다툼을 하면은 이 금융권이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PF 대출 때문에. 근데 이게 예금 금리를 높이면은 이 금융권이 이제 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제한을 해놓으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갔어요. 예금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금리 높은 데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금융으로 또 갔어. 이금융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1금융에서 금리가 내렸고 이금융으로 갔는데 이금융이 조금 그런 재정이 위태위태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느냐면 우체국을 간대요. 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을 책임진다네요. 예금과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안정적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우체국 제일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국을 많이 간대요. 네, 우체국에 몰리고 있고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우리 PF 대출에서도 봤지만은 당국 규제를 피해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리 최고금리가 6.5%를 개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많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금리가 막바지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5인데 3.5 정도가 막바지라 생각하고, 이게 이제 고금리 예금을 마지막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막차를 타야 된다. 이래가지고 좀 많이 몰리고 있고, 중기, 장기 조금 긴 것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우체국, 새마을금고 이용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버핏의 위로,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내년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미국 그 경제 매체에서 지금 매체 마켓워치라는 데서 예측한 게 96% 침체다. 거의 확신하는 수준이죠. 96%면 확신하면서 버핏의 투자 조언을 언급했는데요.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뭘 언급했냐면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쁜 소식은 투자자의 가장 친한 친구다. 쟤는 나쁜 소식이 돌 때 투자를 하면 좋다는 것 우리도 알고는 있잖아요. 21년 주주 서한에서 뭘 언급했냐면 인내심을 가져라. 시간의 흐름을 기다려라. 내면의 고요함을 가져라. 투자의 다양성을 가져라. 거래와 수수료를 최소화해라. 라고 했고요. 버핏이 20년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개별적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라고 그때 20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네요. 인덱스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이 12%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개별 종목을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라라고 했었대요. 네. 버핏의 유로입니다.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네, 리모델링인데요. 우리 제시님하고 공부할 때 리모델링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기사가 요즘에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이, 이게 언제냐면 2018년에 공공기여를 하면은 최대 용적률 40%까지 올려주는 서울형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단지들인데, 지금 2030에서 조금 바뀐 거예요. 충족해야 될 항목들이 늘어나고 인센티브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주민들이 실망을 하면서 약간 이제 진행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그쪽 항목 중에서 녹색 건축물을 해라, 친환경 건축물을 해라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이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래요. 이제 기본 그게 구조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항목들하고 인센티브가 조금 줄어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시민들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약간 어그러질 때가 더
좋잖아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분양 시작했는데 입주권도 둔촌주공 얘긴데요.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하는데 입주권 전매 제한도 같이 풀린대요. 왜냐하면 특이한 사항인데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매가 풀리냐면 10년 소유해야 되고 5년 거주해야 되고 착공 3년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을 때 그때 조합원 자격이 거래가 가능하다네요. 근데 둔촌주공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지금 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8사 분양가가 13억 2천인데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14억에 지금 매물이 나온대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잖아요. 더 싼데 더 싼 거랑 그다음 조합원 분담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합 분담금 있지만 분양가가 싸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입주권이 더 싸다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권이 이제 그것만 없으면은 입주권이 더 매력적인 상태다. 돈 있으면 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성질급 원래 성질 급한 사람들이 경상도 쪽 좀 더 그렇잖아요.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충청남도 하고 대전시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자체 행정명령으로 해서 풀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차피 실내에서 써도 뭐 우리가 물 마시고 뭐 할 때 다 마스크 벗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마스크 전혀 안 하더라고요. 실내외 다 안 하는데 우리 한국만 지금 이제 한국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다. 겨울 유행이 일단 지나보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분들이 점잖으신 줄 알았는데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마스크 한다에 한 표예요. 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하니까 잔병이 없는 것 같아요. 질환도 없고. 제가 원래 비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음, 매번 겨울 되면은 비염 때문에 비염약 먹으면 또 피곤해서 자고, 비염약이 굉장히 졸리잖아요. 맨날 그래서 시간을 까먹었는데, 마스크 끼고 나서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마스크 끼니까 옆에 아저씨들 냄새도 안 나고 좋던데. 네. 그래서 저는 착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환절기잖아요. 우리 음, 그렇게 밖에 돌아다녀도 저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 코 때문에 감기를 했을 건데 마스크를 제가 이불로 걸을 때도 계속 꼈잖아요. 그거 음, 저는 제 그 비염 때문에 꼈거든요. 음, 근데 안 아프더라고. 음, 컨디션이 좀 괜찮았어요. 저는 마스크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진즉에 이제 애들도 마스크 끼면 안 아파요. 그래서 음, 하고 아무튼 아까 워렌 버핏의 그 얘기 듣고 나서 느낀 건데 음. '돈 있는 놈이 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오늘 있는 분들은 유리하죠. 예? 현금 맞아, 있는 맞아, 맞아. 분들은 돈 있는 사람이야 뭐 지금 사면 되지. 주술 음, 거 천지 빼가리던데. 그러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 오늘 기사 감사합니다. 전화